예, 반갑습니다. 지배연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 한 차례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 어떤 내용이죠? 임대주택으로 있고, 임대주택으로 뭐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한 채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하나의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으로는 일단 가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적용해야 되고,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의무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임대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거주주택 요건은 거주주택 한 채만 적용된다. 즉 임대주택이 하나에 있어야 된다. 물론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의 토픽을 갖고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통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반드시 거주주택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다. 보유기간 중 2년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이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을 때 단기하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이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감옥부터 마목까지의 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이게 이제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택이 있고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 이게 이제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즉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건데, 아까 감옥부터 과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라고 이제 소득세법에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감옥부터 해가지고 과목까지 임대 유형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이 감옥하고 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임대는 거의 없고, 감옥은 뭐냐면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상관없이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이 감옥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마목은 이 감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거는 이 마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목을 적용할 때는 아까 감옥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었는데, 마목은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의무 임대 기간도 8년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죠? 감옥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하고 같은 후 감옥 단서 및 감옥 단서에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감옥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죠? 요 감옥에서 등록 조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된다. 요거는 적용을 안 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죠? 설령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감옥에 대한 임대주택이나 마목에 대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은 뭐라겠죠? 단기 장기든 상관없이 5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요건 볼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현재에도 물론 마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장기 임대로 8년으로 등록을 해야겠지만, 나는 지금 감옥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기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감옥에 따라서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은 그대로 감옥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돼서는 굳이 장기로 등록을 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단기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번 이제 세법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 열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이 개정 전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C하고 D하고 A주택 이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C하고 D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A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했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A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럼 나는 새로 살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B라는 주택을 팔려고 해. 팔려고 할 때 C, D는 계속 임대주택으로 공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네. 비과세 특례 가능하겠네. 그럼 A주택도 2년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고 B주택도 2년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C하고 D만 있다고 했었을 때 C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D는 계속 임대를 주고 있다는 가정하에 C를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이제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2년 거주하고 있으면은 C 역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겠죠.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개정됐냐? 이제 생애 딱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C, D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A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나는 A주택을 팔고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2년 거주를 하고 판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 한번 거주주택 비과세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주했다 세금 내 라는 겁니다. C, D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C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고 2년 거주했다고 할지라도 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D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제 한 번만 해주겠다. 언제부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종전처럼 계속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툼이 있죠. 그럼 생애 한 1회를 적용할 때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평생 1회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적용합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2015년도에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18년도에 B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해 11월 달에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8년 11월 이후에 B주택을 거주를 했기 때문에 2년 거주하고 이제 매매한다고 할게요. 그럼 B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 와중에 19년 4월, 즉 시행령이 19년 2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C라는 주택을 사가지고 또 2년 거주하고 팝니다. 이 C에 대해서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즉 C라는 주택부터 평생 1회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B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 C주택은 2019년 2월 이후에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취득한 주택부터 평생 1회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C라는 주택은 평생 1회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겠네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가지고 평생 1회를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B주택에 2년 거주해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이제 한 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B라는 주택이 이미 이제 평생 1회를 적용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C주택에 2년 거주 양도할 경우에는 B라는 거에 대해서 평생 1회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C는 평생 1회가 아닌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그럼 C는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이런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의 정확한 해석 사례는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이렇게 개정할 때 개정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Q&A가 이렇게 같이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3번인가에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기존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어도 시행령 시행일 그러니까 2019년 2월 12일이겠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거주주택을 평생 1회로 봐가지고 한 번 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장기임대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기존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사례에서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가지고 평생 1회를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선 B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됐고 C주택은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그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평생 1회가 적용되는데 그 평생 1회는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C주택은 과세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다툼이 되는 부분이고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라는 해석에 대한 좀 이견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 개정의 그 보도자료, Q&A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취지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 한 차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